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F-21의 시범 비행을 보고 한 말입니다. KF-21을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는 물론 심지어 유럽과 미국까지 한국산 전투기 성능의 향상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KF-21이 이토록 극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년 말 전력화를 앞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해외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안규방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열린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나토 사무차장,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총장 및 총참모장,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치른 후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한마디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아덱스를 계기로 서울을 찾은 손님들 가운데에는 유독 공군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도 미국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방문한 공군성 국제업무 부차관보, 일본 항공망료장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방글라데시 공군지휘관을 두루 만나는 등 하루 4-5개국의 인사를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KF-21에 관심을 보여 손 총장과의 회담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중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KF-21 시범비행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고, KF-21 모형과 상담 창구가 마련된 고양시 킨텍스네 카이 전시장도 해외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전력화 작업 막바지에 이른 KF-21에 대한 수입 상담이 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의 국방관계자는 KF-21 수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에 며칠 더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KF-21의 시범비행을 직관한 캐나다 공군지휘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KF-21 시범비행을 보고 나는 방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캐나다 국방부는 전투기 수입 계약을 두고 많은 전투기를 고려해왔다. 당연히 KF-21도 그중 하나였으며 오늘 나는 어떤 전투기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KF-21은 5세대에 가장 근접한 전투기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KF-21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부품 최적화, 안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내가 이번 한국 방문에 만족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KF-21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최근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지난 4월 방한한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표단은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성능 우수성을 확인했고, 6월엔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탑승하는 등 중동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KF-21을 자국에 빠르게 도입하는 데 진심을 보여왔습니다. 손 총장도 지난 5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직접 탑승해 취임 첫 지휘 비행을 펼치며 수출 선봉장을 자처하기도 했죠.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손 총장은 비행 전까지는 KF-21이라면 제가 비행했던 4세대 15, 16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거나 좀 낫겠다 했는데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행하면 지금 조종 성능, 에비어닉스, 그 다음에 안정성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인정하고 이 비행기는 5세대에 가깝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손 총장은 이후 대외적인 인터뷰에서도 KF-21은 이미 5세대에 가장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매력적인 전투기라는 생각이 들고 KF-21이 앞으로 K방산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KF-21의 인기 고공행진은 가성비가 제대로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KF-21은 도입 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전투기에 비해 값도 저렴하고 납기일 준수에 대한 한국 신뢰도 역시 높습니다.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율도 65% 수준으로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도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이 무기 판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전력 확충에 목마른 여타 국가들에게는 KF-21이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격은 1,000억 원 안팎으로 F-35 등 동급 경쟁 전투기의 약 70%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진 스텔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손 총장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해외 국방 전문가들도 KF-21이 5세대에 급접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은 애초에 KF-21이 5세대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평가하며 4세대가 아닌 4.9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지비용 절감과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일단 스텔스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상태로 만들었고, 향후 내부 무장창 탑재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면 글로벌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양위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KF-21EX 개념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이 그리 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방산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KF-21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의 기술력, 산업 기반, 인적 자원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총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전투기 리그에 당당히 합류하게 되었고, 이는 미래 항공 기술 발전과 해외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KF-21이 좋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일이지만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항공엔진 국산화입니다. KF-21에는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엔진이 탑재된 터라 수출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투기용 항공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까지 총 6개국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항공엔진 국산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완전한 엔진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2030년보다 훨씬 조기 달성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F-21 도입 목적의 본질로 꼽히는 우리군 전력화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말부터 KF-21 전력화가 진행되는데, 하늘이 주유소인 공중급 6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군 측 설명입니다. 공군은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급유기 대당 피급유기 비율은 1대 60여 대지만 2032년쯤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100여 대로 늘어난다. 공중급 6기 추가 도입을 통해 작전 수행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면 KF-21 도입 이후에도 채공 시간의 한계를 금세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는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 기존 영원이었던 내년 공중급 6기 2차 사업 예산 비용을 2억 7,700만 원으로 반영해 통과시키며 생각보다 빠른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로 공식적으로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KF-21이 5세대에 아주 가까운 사실상 4.99세대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의 대표주자인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항전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탑재하며 향후 스텔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5세대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한국 방산의 이런 기술적 진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방산 산업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그 역량에 대해 일본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외신 보도나 일본 내 칼럼에서는 KF-21이 열등감을 폭발시킬 정도로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에서도 KF-21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다루는 등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계와 함께 부러움이 서아린 시선을 보내는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일본이 뒤늦게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도 있으며, 이는 KF-21이 가진 국제적인 경쟁력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로부터는 경쟁 의식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력 발전에 대한 이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재미있는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